물리학 2 3장 물체 운동 2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자, 등속이라는 것은 속도가 아니고 속력이겠죠. 속도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뀌죠. 그래서 가속도가 존재하고 가속도를 만들어주는 힘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등속에서 속은 속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한 속력으로 얘가 원운동을 한다는 거죠.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반지름 R인 걸 속도는 바뀌고 속력의 크기가 일정한 원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 크기를 V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물체는 이제 계속 반복되는 운동을 하죠. 그 반복되는 운동은 주기라고 하죠. 그래서 주기는 진동수 분의 1이죠. 진동수는 1초 동안 회전하는 횟수가 되겠죠. 그래서 F는 T분의 1로 쓸 수 있고, 각속도라는 게 있죠. 자, 각속도는 우리가 오메가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속력은 선속도였죠. 이걸 선속도라 그러고, 각속도는 오메가는 R분의 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는 R 오메가가 되겠네요. 자, 이 식은 우리가 원호가 있을 때 이 각도를 세타라 그리고 거리를 R이라 그러면 각속도는 dt분의 d 세타가 되죠. 그래서 얘가 속도를 나타낼 때는 속도는 dt분의 요 길이를 dl이라 그러면 dl이 될 거고, 얘는 dt분의 이 l은 d r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r은 일정하니까 r 곱하기 dt분의 d 세타는 r 오메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선속도와 각속도의 관계는 V는 R 오메가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메가는 2파이 F가 되겠죠. 그래서 T분의 2파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주기 T는 또 다르게 나타내면 속도를 주기로 나타내면 주기가 T고 한 번 도는데 걸리는 거리가 2파이 R이 되겠죠. 그래서 T는 V분의 2파이 R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분의 R은 오메가분의 1이죠. 그래서 오메가분의 2파이도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에서는 이 각속도 오메가가 일정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선속도라는 것은 거리가 커지면 선속도가 크겠죠. V는 R 오메가가 되겠죠. 그래서 등속에서 등 각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은 각속도 오메가로 우리가 운동을 기술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구심 가속도와 구심력이 있네요. 자, 얘는 이제 속도는 계속 바뀌는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 가속도를 만들려면 힘이 있겠죠. 그 힘을 우리가 구심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가 V1이고 약 세타만큼이 지나갔을 때 이때의 속도를 V2라 그러면 델타 V는 V2 마이너스 V1이 되겠네요. 그럼 V2 마이너스 V1을 벡터로 그려보면 얘가 V2, 얘가 V1이면 V2 마이너스 V1은 V1에서 V2로 가는 방향이 되고, 이 각도가 세타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는 원호라고 생각했을 때 요 길이를 델타 V라 그러면 델타 V는 V2 마이너스 V1이 될 텐데, 얘는 요 V1과 V2가 길이는 모두 V로 같다 그랬죠. 그래서 V 곱하기 세타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니까 델타 T분의 델타 V 곱하기 세타니까 이제 V가 일정하죠. V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세타가 되겠죠.
따라서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세타가 오메가니까 v 곱하기 오메가 되겠네요. 그러면 오메가는 r분의 v니까 r분의 v 제곱이 되고, 얘는 r 오메가의 제곱, 구심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심 가속도가 방향은 원의 중심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구심 가속도가 있는데 원의 중심 방향으로 구심 가속도가 있고, 이 크기는 r분의 v제곱 r 오메가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심 가속 등속 원운동일 때 구심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구심 가속도를 미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얘가 등속 원운동을 하니까 반지름이 r인 원위를 움직이고 있겠죠. 그러면 이 순간에 좌표를 보면 얘가 길이가 r이고 얘를 세타로 그러면 x 좌표는 r 코사인 세타, y 좌표는 r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속도는 얘를 미분하면 되겠죠. 시간에 따라서 이제 세타로 미분을 해주면, 그래서 v는, 근데 이 세타는 오메가 t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써주면 r 코사인 오메가 t, r 사인 오메가 t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 얘는 위치 벡터가 되죠. 그럼 속도 벡터는 얘를 미분해 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r 오메가에다가 x 좌표는 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y 좌표는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겠네요. 그래서 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v는 r 오메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주면 되겠죠. a는 마이너스 r 오메가의 제곱에다가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가 되고, 이때 a의 크기는 r 오메가의 제곱이 되겠네요. 미분으로 해서도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심력은 가속도의 방향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이걸 fc라 그러면 ma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mr분의 v제곱 mr 오메가의 제곱으로 구심력을 표시해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구심력도 원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고, 크기는 구심 가속도에다가 질량 m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둘 다 벡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이제 등속 원운동 하는 걸 배웠으니까 우리 주위에 등속 원운동 하는 운동을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이제 뉴턴이 만유인력에 관심을 가진 게 전체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생각해낸 거죠. 그래서 이제 뉴턴 이전에 여기에 대해서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케플러죠. 케플러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케플러 이전에는 천동설과 뒤동설에 엇갈리는 반응이 있었죠. 그전에는 이제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천동설을 믿어왔었고, 이제 별들의 운행과 아니면 그 행성들의 운행을 관찰하면서 점차 이제 지동설을 믿게 됐죠. 지구가 중심으로 태양이나 달이나 다른 행성들이 도는 게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고 다른 행성들도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걸 알게 됐던 지동설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걸 가장 많이 관측한 사람이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티코 브라헤는 전체 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관찰하고 측정하고 기록을 했었죠.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이론적으로는 발전시키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걸 티코 브라헤가 한 관측들을 많은 데이터들을 모아서 정리하고 이론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케플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플러는 이 티코 브라헤의 제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케플러의 법칙을 정리를 했죠. 행성의 운행을 보고 케플러의 법칙을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는 타원궤도죠. 행성들이 운동을 하는데 이게 케플러의 제1법칙입니다. 타원궤도로 운동을 하더라. 그래서 모든 행성들이 있으면 타원이 있으면 초점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한 초점을 태양으로 생각하고 이 태양을 한 초점으로 생각했을 때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행성이 타원궤도로 움직이더라. 그래서 한 초점을 태양이라고 생각했을 때 초점이 한 태양인 이런 운동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가까운 점이 있을 수 있고 먼 점이 있죠. 태양으로부터. 그래서 이쪽을 근일점 그리고 반대쪽을 원일점이라 그러죠. 이런 타원 운동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태양하고 가까울 때는 빨리 돌고 태양하고 멀 때는 천천히 돌고 그런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운동을 구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두 번째 만들어낸 게 이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은 행성이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운동을 할 때 같은 시간에 이동하는 쓸고 지나가는 이 면적이 같은 시간에 지나가는 이 면적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는 속도가 크고 먼 데서의 속도는 작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간에 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일정하더라. 그래서 가까운 데는 빨리 돌고 먼 데는 천천히 운행을 하더라. 이게 케플러의 제2법칙인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플러의 3법칙은 조화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이게 3법칙인데 이 3법칙은 이 행성이 태양 주위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기가 있죠. 그래서 주기의 제곱은 장축, 그러니까 타원이 있으면 긴 축을 장축이라 그러고 짧은 축을 단축이라 그러죠. 그래서 단축, 장축이라 그러는데 장축에 반지름이 있겠죠. 이걸 A라 그러면 이 T의 제곱이 장축의 반지름의 3성에 비례하더라. 이걸 이제 조화의 법칙이라 그래서 케플러의 3법칙이라 부르죠. 그래서 이제 케플러의 법칙은 1, 2, 3법칙을 기억을 잘 하시고 이제 주로 나오는 거는 2법칙과 3법칙을 이용한 문제들이 주로 나오니까 여기 관련된 문제들을 좀 더 풀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중력법칙이죠. 자, 중력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만유인력이라고도 부르죠. 뉴턴이 한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만든 중력법칙은 질량이 M1, M2라는 물체가 있으면 이 두 개 사이에는 항상 인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만유 인력이라 그러죠. 인력은 어트랙션 당기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작용하는 힘을 봤더니 비례상수가 있고 이 두 개 사이 거리를 R이라 그러면 R 제곱분의 M1, M2가 되더라.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중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중력은 M1, M2 두 개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고 이 두 개 사이에는 각각 F의 힘이 작용, 반작용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두 개 사이에 작용하는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체들이 서로 당기면서 태양 주위를 행성들이 도는 것은 태양과 이 행성들 간의 이런 중력 때문에 만유 인력 때문에 동속 원운동을 하게 된다. 뭐 타원 궤도로 움직이죠. 사실 이제
원궤도와 비슷한 궤도로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 장축이 단축보다 훨씬 크게 운동하는 그런 전체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뉴턴이 알아낸 가장 큰 법칙은 이런 중력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뉴턴은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뉴턴의 법칙,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배웠죠. 그래서 이제 중력은 이렇게 작용을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중력 가속도를 힘이 있으니까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구상에서 운동을 생각해 보면 지구가 있고 지구의 반경이 라지 R이라 그러면 한 6,400km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지구 위에 물체가 M이라는 게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비면으로 우리가 당기는 거는 알 수 있죠. 모든 물체가 위로 던져지면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지구 중심을 향하는 거하고 얘의 크기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몰랐었죠.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뉴턴이 한 일은 이제 이걸 알아낸 거죠. 자, 이때 중력 가속도를 계산해 보면 지구 중심을 어떤 한 점이라 그러고 우리가 질량 m인 점이 지구 표면에 있을 때 이 두 개 사이에 작용한 힘 F는 G 지구 반지름의 제곱분의 스몰 m 라지 m. 여기서 라지 m은 지구의 질량이 되겠죠. 얘가 MA, 그러니까 스몰 m이란 물체에 미치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 보면 이 A는 우리가 G라고 표시를 하고 GR 제곱분의 라지 m이 되겠네요. 이런 상수의 값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가속도를 갖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값들을 우리가 지표면에서 생각해 보면 6,400km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구 모양이 동그란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타원 모양이 되어 있죠. 우리 지구 자전을 하는데 적도가 좀 더 크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이제 거리가 좀 가깝죠. 그래서 타원같이 되어 있는데 지표면에서의 우리의 평균 중력 가속도는 9.8 m/s 제곱으로 계산을 보통 해주죠. 그런데 이제 위치에 따라서 중력 가속도는 달라진다. 근데 우리가 근사적으로 중력 가속도는 상수라고 써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얘는 우리가 지구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나타내는데 사실 행성에 따라서 질량이 다 다른데 그 질량이 다른 게 이제 보통 밀도로 많이 나타내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표시를 해주죠. 밀도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질량 m을 로 v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로 곱하기 v는 3분의 4 파이 r의 3승이죠.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3승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g를 계산해 보면 3분의 4 파이 로 g 곱하기 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중력 가속도를 계산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달에 가면 지구보다는 중력이 한 6분의 1 정도 되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구상에서 이제 물체가 등속 원운동을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달이라든지 아니면 위성 같은 게 자연적인 위성은 달이고 사람들이 만든 위성은 인공위성이 되겠죠. 그러면 지구가 있는데 지구 중심으로부터 지구의 반경은 라지 R이고 R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등속 운동을 하는 인공위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 아까 구심력이 있어야 되겠죠. 등속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구심력이 필요한데 이 구심력이 중력이 되겠죠. 그래서 R 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이 m r분의 v 제곱이라는 구심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r을 없애주면 이제 속도는 루트 r분의 gm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 중심으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때를 등속 운운동하는 위성이 있을 때 이 위성의 속도는 루트 r분의 gm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 공전 주기를 구해보면 t는 v분의 2파이 r이 되겠죠. v분의 2파이 r이니까 2파이 r에다가 v분의 1은 루트 gm분의 r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t의 제곱은 gm분의 4파이의 제곱 곱하기 r의 3승이 되겠습니다. 이게 나타내는 게 뭐죠? t의 제곱이 k a의 3승이 되죠. 이제 인공위성들은 지구 주위를 반지름이 r인 원운동을 하니까 아까 케플러의 3법칙에서 타원궤도에서의 장축의 반지름하고 얘가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케플러의 3법칙이 맞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탈출 속도라는 게 있네요. 탈출 속도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탈출을 한다는 거는 지구가 우리를 다 잡아당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주여행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구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구에서 벗어나려면 지구에서 어느 정도 속도로 던졌을 때 우리가 지구 밖으로 공을 던져가 이 공이 공을 던지면 다 지구 안쪽으로 다시 떨어지죠.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는데 이 공을 우리가 초속도를 얼마로 집어 던지면 얘가 우주로 날려보낼 수 있을까? 그 최소 속도를 탈출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탈출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자, 우리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r분의 g 라지 m 스몰 m으로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대가 0인 에너지, 무한대를 0이라고 생각하죠. 포텐셜 에너지는. 근데 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우리가 던졌을 때 운동 에너지가 얘보다는 커야겠죠.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 r분의 g 라지 m 스몰 m보다 크면 얘가 탈출을 하게 되겠죠. 지구의 힘을 벗어나서 도망을 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계산을 해보면 V는 루트 R분의 2GM이 됩니다. 그래서 얘보다 큰 속도로 던지게 되면 지구를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구 표면이 한 6,400km, 반지름 2,400km니까 지구 표면에서 우리가 던졌을 때 약 11.2km/s가 되겠네요. 초당 11.2km를 가는 속도로 던졌을 때 지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실제 이건 초속도고 우리가 우주선 같은 걸 보낼 때는 계속 가속을 시키죠. 지구 표면에서. 그래서 이것보다는 작은 속도로 출발을 하겠죠. 근데 이제 지구 표면에서는 우리가 공을 던져서 이 공이 우주로 날아가게 하려면 11.2km/s보다는 빨리 던지면 얘가 우주로 날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속 원운동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해봤고요. 이 부분은 역학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